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리우스에서 초중 엘리트 과정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뜬금없이 지금 사실은 중국 고급만 관심이 있으실 텐데 중간에 초급이 껴들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예, 저희 초급 과정이 말 그대로 이 초급이라는 이름 때문에 되게 이게 단순한 과정이라고 생각들 하셨을 텐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처음에 초급 과정이 생겼을 때 초등 과정만 공부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너무 루머들이 많이 펼쳐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초급을 좀 경시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와, 이거 초급에서도 상 탄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올해 이제 작년 저희도 초급은 2023년 8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작년에 2회에 걸쳐서 올해 1회에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대회가 이렇게 그 네 번의 대회가 진행되면서 사실 올해 특히 저희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경향이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2023년도에는 정말 그 물리학백과에 있는 내용들의 어떤 용어 정리 정도, 예, 그 정도면 좀 하겠구나. 그래서 진짜 그렇게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가 중등 교과에 굉장히 충실히 나왔었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사고력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에 있는 실험 파트 내용들이 많이 실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중등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나 보다 했는데 올해는 정말 개념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양자 역학 문제가 출제가 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정말 그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그 1시간 동안에 30문제가 충분히 풀릴 수 있었겠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25문제로 줄어들었었고요. 그래서 용어 문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두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실험 문제가 지금 여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건데요, 어머니. 작년에는 사고력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고력 문제가 너무 많아서 생각하는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정말 일방적으로 뭐 사고보다는 개념이 확실치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 탐구 문제가 5-6문제 나왔던 문제들이 이번에는 딸랑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 때 되게 힘들었으며, 또한 새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유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등에다가 중등 과정에 백과 과정에 거기다 고등 과정까지, 여기서의 고등은 통합이 아니라 물리 원투 과정까지 나왔다라는 게 너무 혁신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들끼리 저희가 세미나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아까 그 설명해 주신 우리 이상욱 선생님도 조금 진짜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하실 정도로 이번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유형별로 잠깐 이제 그 유형의 변화를 올해 보게 되면 사고력보다는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너무 깜짝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물리대회에서 자석 문제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초등아이들을 위한 자석 문제와 그 다음에 자기장, 자기력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죠. 올 전기에 몰빵했어요, 언니. 전기에 몰빵을 했고, 파동 문제도 역시 파동이 아니라 빗바티에 완전히 몰빵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편파적으로 문제가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백과 내용과 고등 과정의 강세가 이어졌다. 그리고 난이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 수상권의 점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되게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으뜸 과정 정도면 아이들이 한 73점대를 받으면 그 저희 등급제에서도 저희 초급도 으뜸, 버금, 보람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으뜸 단계를 받을 때 73점 정도면 됐고, 거기서 수상권을 받으려면 80점대에 좀 가까워졌어야 수상권의 우수상 정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랬는데 올해는 대상이 80점대에 있어요. 대상이 80점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60점대 후반대만 됐어도 으뜸에서 우수상까지 수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건 좀 개인적 견해는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분석한 이제 그 저희 시험 문제거든요. 1번부터 25번까지 다 분석을 했고요. 지금 파란색 보이시죠, 어머니? 이게 지금 다 고등교과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주의 구성 성분,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양자의 정보, 양자 개념, 그 다음에 영의 실험. 그러니까 빛 부분도 고등 과정에 나오는, 고등학교 물리 원투에 나오는 그 빛의 그 보강 간섭과 산세 간섭이라는 그 빛의 그 간섭의 성질을 실험하고 있는 영의 실험까지도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파란색 부분이 어머니 지금 보시다시피 8번, 9번, 10번, 11번에 몰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이라고 생각하고 쉬운 중등 과정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봤던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아마 멘탈이 막 나가기 시작을 했을 거고, 정말 여기서 이 멘탈을 꽉 잡은 친구들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은 여기서 아마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력이 좋은 친구들도 사실은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향이 좀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 환산 문제 딱 하나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세컨드 이걸 주고서 어느 게 가장 빠르냐 속도 계산하는 거, 그 정도는 사실 초등이라고 봐도 사실 무관한데요. 여기서 일단 상이라고 쓴 거는 일단 고등 과정이 들어가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 기준에서 상이다라고 제가 일단은 판가름해서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석 부분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유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이시죠, 어머니? 양자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양자 정보 기본 단위까지 정말 이거는 물리학 백과사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초등과정은 물리학 백과사전에 기준한다? 근데 그 정보의 그 물리학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주제만 2,400개예요, 어머니. 거의 2,390 몇 개거든요, 어머니. 그 2,400개를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정말 애들 죽어나는 거고요. 저희도 거기서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중등과 가까운, 그 다음에 통합과학과 가까운 가장 중요한 기본 내용을 주제를 240개를 뽑아서 아이들한테 매주 40개씩을 계속 주면서 달달달달 공부를 시켰거든요, 어머니. 근데 이제 거기서도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양자역학이 나올 거라는 건 정말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암흑물질. 요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고등 그 통합과학과 좀 비슷한 과정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쪽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번 출제율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물리 파트가 거의 다고요. 지구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2문제 정도 나왔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줌으로 채팅창을 보니까 그러니까 물리만 했어도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중등과학에서 일단 물리만 탄탄하게 했으면 볼 수 있다. 물론 거기에 화학이나 지구과학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험을 응시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위 환산, 이게 정량적 계산하는 거는 초급에서는 한 문제 내지 2문제밖에 나오지 않고 아까처럼 단위 환산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수학이 조금 뭐 아직 중학교 과정 이제 따라가요 뭐 이런 어머님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 저 추천드리고요, 어머님. 그래서 이제 이게 고등과 물리학 백과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이게 실제 이제 2월에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들은 이게 영의 실험이거든요, 어머니. 그 실험 파트는 진짜 딱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이거는 전기력 계산이긴 하지만 이거 사실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것도 고등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아이들 고등 교과과정, 고등 내신에서 시험 보는 문제 유형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요거를 보면서 올해 이 출제자가 바뀌었구나. 담당자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게 말투가 틀려요. 어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셨다면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전에는 그림이나 실험이나 이런 파트에 유지를 해서 거기서 사고를 해서 끄집어내는 문제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정말 이거 무슨 내신 시험 문제 유형과 비슷한데 완전 개념을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를 찾아낼 수 없겠구나의 정도의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건 담당자가 바뀌었다. 이번에 또 한 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아, 이게 이제 쉽게 가는구나. 쉽게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어렵게 가는구나. 그렇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어렵게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중심을 잡고 저희가 생각하는 물리 시험이 이 정도 나올 거야를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겠다. 사실은 저희가 고등 문제들도 풀리긴 했거든요. 그동안 계속.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로 지금 이제 이번 8월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어머니 딱 보시면 느낌이 조금 다르시잖아요. 이게 작년 문제였어요. 이게 자기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안 나왔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실험 파트였던 거. 그리고 이거는 사실 중학교 애들 내신 문제거든요. 근데 똑같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조금 피했다. 실험 파트를 좀 피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출제된 걸 딱 보시면요. 역학이 24%,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학, 그다음에 전자기, 그다음에 연력학인데 이번에 너무 놀랍게도 빛 부분이 너무 월등하게 한쪽에 치우쳐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항상 이제 역학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빛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역학보다는 빛 쪽에 많은 문제가 쏠렸으면서 더더군다나 거기에 양자 역학이 여기에 몰빵을 하니까 출제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작년보다 좀 어려웠어요. 작년에는 이제 상위권 문제가 한 4문제 정도라고 저는 봤는데 이번에 5문제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하 정도의 그 난이도의 문제들이 사실은 7, 8문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 문제들도 없어지고 중간 정도의 문제들이 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유형은 보기에서 모든 것은 이게 바로 합답형 아까 그 이상욱 선생님 말씀하신 복수형 답이다라고 해서 그 모의고사 고등학교 수능 문제 나오는 유형으로 기억, 니은, 디귿에서 고르는 문제가 14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옳은 것은 해서 보기는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옳은 거를 고른다든가 이제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서 고르는 건 아닌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그걸 거기에 맞는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4문제.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어머니들이 아시다시피 오지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오지선다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용어 문제 해갖고 7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14문제, 4문제, 7문제는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2024년, 제가 2004년이라고 썼는데 2024년이고요. 오타네요. 2025년도 문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머니 보이시죠? 전자기가 40%였어요. 근데 그게 올해는 24%로 줄었고요. 16%밖에 되지 않았던 게 32%로 이번에는 광학 쪽에 몰빵이 돼서 좀 많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초급에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는 상당히 초중의 비중이 높았는데 조금 떨어지기는 했으나 초중에서 지금 비중이 약 80%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으뜸 과정은 60점대 후반, 거의 70점대에 좀 가까우면 상을 받았다, 으뜸을 받았다 그것도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상이 80점대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고등 과정은 모르더라도 초등과 중등 문제만 확실하게 잡고 들어갔으면 그래도 대상권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그 이상수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한테는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동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대회를 거치면서 어머니들 뭐 저희도 어렸을 때 피아노 대회 나가보고 하셨지만 한 번 대회를 거치고 나면 아이들의 실력이 굉장히 월등히 좋아진다라는 것을 느끼시고 계실 거고 그래서 사실 K모드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물리대회도 좀 도전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아질 거고요. 어머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상을 못 받으면 내 아이가 기가 죽을까 봐. 그걸 되게 많이 두려워하세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언니.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상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얼마만큼의 성취도를 이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어떤 목표의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과학이 전에 어떤 그 TV 매체에서 좀 들은 얘기지만 과학은 완성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과학은 완성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져 나갈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건데 그 발전의 기본이 바로 뭔지 아세요, 어머니? 실패랍니다. 과학 실험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는 하고 있지만 과학은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상 못 받을 수 있어요. 점수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도전하고 또 한 번 도전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보면은 어설프게 상 받으면 되게 속상해 하잖아요. 그죠? 보면 차라리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80점대 받아만 시험 망했어. 미련도 안 가져요. 그죠, 어머니? 근데 딱 보면 어떤 애들이 제일 미련 가져요? 96점이야. 내가 이거 하나만 받았으면 진짜 너무 억울하다. 막 정말 억울해하고 다음에 꼭 100점을 받아야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어머니.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동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의 이제 선행을 좀 먼저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들한테 이제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쫙 이거 다 하거든요.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깔끔하게 정리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저 추천드리니까요. 저희 믿고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요거는 이제 작년 기준인데 요게 이제 그 수상권이 80점대 여기서 수상권은 우수상에 가까운 거였다면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지금 요 으뜸에 등급이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90점대에서 80점대로 대상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 즉 제가 봤을 때요. 차라리 중급, 고급보다 더 어려운 게 초급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초급에서 애들이 상을 받았다. 상을 못 받더라도 승급했다. 얘네들은 정말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위권 친구들이야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등과학 및 그다음에 길라잡이 같은 수강을 했던 친구들은 수상권을 반드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초급과 중급을 같이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 지금 보시면 난이도가 그렇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는 뭐 시간이 좀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리학 백과 내용 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급 수준의 개념 정리 및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읽기 자료 제공 아까도 말씀드렸죠. 240문제인데 그거 다 해주기가 조금 버겁기는 해서 조금 더 줄여서 올해는 한 200문제 정도 이제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어 확인 테스트도 하고 있고 주 1회 3시간 총 7회에 걸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읽기 자료를 통해서 이론 학습 과정이 있고요. 읽기 자료는 거의 다 숙제로 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숙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 항상 이렇게 테스트 아예 가로치기로 들어갑니다. 암기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매주 확인 테스트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주제에 맞는 60문제 매주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7주의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숙제가 나가는 건 6주 차니까 한 400문제 가깝게 저희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400문제 이상의 문제들을 풀고 있다. 그리고 저희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급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꼭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실제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체크를 잘못해서 실력이 그렇게 없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실제 당일 대회 때 점수를 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희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연습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저희 학원 모의고사가 원래 시험보다 더 어렵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1년 내내 세미나 하고 있거든요. 박상수 원장님, 대표 원장님을 비롯해서 아까 이성수 선생님, 그 다음에 화학하시는 이성수 선생님 전부 다 모여서 항상 그거 세미나 하시면서 문제 하나하나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출제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취약점 발견해서 그거를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항상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집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복기를 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와 김민정 선생님이 수업을 이제 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요일 날 그리고
김민정 선생님은 평일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7월 달에 등록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저희가 나중에 이제 6월 달쯤에 한 번 더 이제 그 초급, 그러니까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 그다음에 비교과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류수에서 화학 수업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이미 예정했던 것보다 한 10분 정도 더 지났는데요. 자, 화학은 일단 2003년도에 처음 중학생 화학 대회란 그 한국 그 화학 올림피아드 중학생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후로 거의 같은 형태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지금 지난 겨울 대회 때부터 이제 좀 변화가 생겼고, 그 이전까지는 2시간 60문제, 다지선다, 이제 감점제 적용하고 항상 똑같이 진행하다가 재작년 겨울부터 1년에 2회 보는 걸로 바뀌고, 작년 겨울부터 2회 보는 걸로 바뀌고, 올 겨울부터 2회 보는데 일반 심화 이제 레벨도 2단계로 가르기 시작했고요. 올 겨울부터 이제 진행된 게 일반 심화 가르고 50문항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겨울에 처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요번 여름도 일반하고 심화 2단계로 이제 레벨을 갈라서 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된 상태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객관식 형태 사지선다, 그다음에 감점제 적용하는 거, 그다음에 뭐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고 요 부분만 지금 변화가 생긴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요거는 지난 겨울에 처음에 이제 일반 심화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공개를 했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창은 지금 안 나오거든요. 이제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이제 필요한 정보만 딱 실어놓고 기존에 좀 더 자세하게 있던 설명들을 다 뺀 상태인데, 지금 보면은 연 2회 보겠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일반하고 심화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구분을 한다. 화학에 관심 가지는 학생,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심화된 학습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조금 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단원명으로 나열된 게 아닙니다. 일반에 대해서는 일반 난이도 시험에서는 이런 주제들에 대한 걸 내겠다라는 식의 것들을 해서 한 10가지로 지금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심화도 그렇게 10가지를 언급을 했었고, 일단 딱 양만 봐도 조금 더 복잡해 보이고 뭐 범위가 더 넓어 보이죠. 그런데 요게 실제 이제 좀 보기 편하게 통합과학,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요거는 뒤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더 하게 되는 그 심화되는 파트로 지금 단원들을 분류를 했을 때, 요게 지금 일반에서 언급됐던 아까 그 주제들,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단원들에 맞춰서 분배를 해보면 1번 주제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가고 2번 주제, 3번 주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걸 지금 갈라놓은 겁니다. 요거는 뭐 필요하면은 뭐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앞에 거랑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심화는 전체 범위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바뀐 교육 과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빠지는 내용들입니다. 고등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들이 일반에는 없었고요. 심화에는 이게 지금 아까 언급됐던 주제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겨울에 1월 달에 이제 2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1월 달에 급작스럽게 일반 심화 2단계로 보겠다라고 하면서 공개했던 걸 바탕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이제 파이널 교재에서 쓰는 거에서 언급됐던 단원들 분류해 넣은 겁니다.
근데 막상 지난 겨울에 시험이 났어요. 시험이 났는데 50 문항 출제됐는데 일반 문제도 보고 심화 문제도 인제 저희는 화학 대회는 시험 보고 나면 공개를 하거든요. 바로 요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 저녁에 시험이랑 그 시험지랑 답지가 같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공개된 걸 이를 봤는데 일반 거 먼저 보고 심화 걸 보는데 '어라? 문제가 앞에 봤던 게 있네.' 그래서 인제 두 개를 다 펴 놓고 출력해서 펴 놓고 번호를 하나씩 매칭을 시켜 봤더니 일반 난이도 문제에서 1 번부터 20 번까지는 일반에만 있는 문제고요. 21 번부터 50 번까지가 심화의 1 번에서 30 번까지랑 똑같이 겹칩니다. 물론 이게 페이지를 이제 편집하면서 한 문제가 인제 이쪽 페이지랑 저쪽 페이지 걸쳐서 넘어가면은 시험 볼 때 보기 불편하니까 뭐 고런 것 때문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번호 위치는 이렇게 좀 바뀐 것들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21 번에서 50 번까지가 1 번부터 30번 사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앞에 20 문제, 가운데 30 문제 중복으로 쓰고 뒤에 20 문제 따로 들어간 인제 요렇게 해서 뒤에 50 문제, 앞에 50 문제 요렇게 자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제됐던 문제를 바탕으로 또 단원들을 인제 갈라 봤더니 일단 요거는 뭐 수상 결과인데 요때까지는 홈페이지에 몇 명이 시험을 봤었다. 그중에 몇 명 받았다를 공개를 했었고 지난 겨울에 봤던 거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이 드러내기로는 심화가 100명 안 넘었다고 그랬거든요. 요게 지금 100명 조금 넘었고요. 수상 비율은 전체 다 합쳐서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 에서 한 30% 정도가 수상이라고 보면 100명 조금 넘어서 한 130, 120 예. 고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한 80-90 명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겨울에 치러지는 대회가 여름보단 확실히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인제 겨울에는 좀 적게 보고 여름에 인제 인원이 좀 늘어날 거다. 올해도 여름에 인원이 한 1,000명 정도는 보지 않을까 요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문항을 좀 더 인제 아까 얘기했던 해당되는 단원들에 맞춰서 기출 문제들 쭉 문항을 따져 봤는데 결국은 나오는 게 보면 일반화학 범위 아까 전에 없었거든요. 나옵니다. 오비탈 얘기가 여기서 인제 오비탈이라는 게 예전에 그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재나 요런 거 기준으로 보면은 화학 1, 2 고거에서 화학 1에 다뤄지던 내용이 교과 과정이 바뀌면 아예 고등 과정에서 빠지거든요. 여기서 오비탈 문제가 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화학 1에 나오는 오비탈 내용, 전자 배치 요런 정도의 것들이 나왔고 여기는 그런 문항에다가 플러스해서 일반 화학에서 다루는 더 심화된 내용들까지도 추가가 되더라. 이제 고런 것까지 인제 들어가서 분류가 된 거고 어쨌건 아까 전에 언급됐던 그 항목들에는 오비탈 얘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게 쪼끔 인제 차이가 나는 게 있다.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대략 비율을 보면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것들이 요 정도 잡히고요. 좀 되게 한 10 문항 정도? 60 문항 중에 한 10 문항 정도가 고등 교과 과정 밖의 것이 출제가 됐었고 지금 50 문항으로 줄고 난 다음의 상황이 마찬가지 50 문항 중에서 45 문항 50 이제 45 문항, 40 문항 정도가 고등 교과 과정에 있게 나오고 나머지는 뭐 벗어나는 것들 출제가 됐었다. 결국 한 80에서 90% 까지는 고등 교과 과정 내용에 있는 거 가지고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지금 대략적인 건 말씀드렸고 화학 대회를 과연 볼 필요가 있느냐 이게 심화 학습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학 범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학생 때 굳이 일반학 범위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 저는 이게 학생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지금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이 화학대를 해 봐라
아니면 하지 말라. 이제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해서 설명드립니다. 영재고나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 특히 영재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2학년이다. 그러면은 2학년 가을쯤부터 영재고 대비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영재고 대비 과정이. 그 전에 여름에 그 영재고 대비반이 시작되기 전에 여름에 화학 대회를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영재고 대비반을 들어간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근데 영재고 입시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영재고 입시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게 아니라서 어, 지금 영재고 준비를 할 건데 화학 공부를 하려면 다른 과목이 내가 지금 약한 게 있는데 수학이나 물리 중에서 약한 게 있는데 요거를 지금 못 메꾸는데요 라고 하시면 일단 화학은 접고 수학 물리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기를 보고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말고 아직 1학년이다 조금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영재고 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화학도 최소한 화학 원투 정도까지는 한번 끝내보고 시간 여유가 좀 더 된다면 문제 연습을 좀 더 해서 공부했던 거를 다지는 과정까지 한 다음에 영재고 대비반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준비를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좋으냐 일단 입시 준비에 도움되는 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게 일단 당장 대놓고 보면 뭐 입시 준비 도움되는 거 있다. 그다음에 가서 내신 관리하는데 그다음 대학 준비하는데 도움되는 게 있다. 요런 정도 스토리로 뒤에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중학생 입장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 그다음에 일반화학 범위의 것까지 공부를 미리 하는 셈인데 어떻게 보면 선행일 수도 있고 이게 단순 선행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해봐야 적어도 2년 뒤, 3년 뒤에 이게 쓰이게 되는데 내신에서 쓰인다 하더라도 2, 3년 동안 손 안 대고 있어 버리면 까먹습니다. 이게 지금 선행 목적이 아니고 다른 다른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이제 목표 설정, 그래서 학습 동기 유발 이런 취지로 지금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영재고나 과거 준비하는 데 도움된다라고 한 게 뭐냐면 이거 전체가 화학 올림피아드 그 화학 대회 출제 범위인데 거기에서 영재고 입시랑 관련이 있는 단원들을 중등 교과 단원들이죠. 중등 교과 단원들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뽑으면 요 정도는 들어간다. 그러면 요 관련 없는 단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 화학 원투 한번 마치고 화학 대회까지 경험해 본 학생이랑 그렇지 않은 학생이 막상 영재고 대비반 들어오면은 공부를 할 때 했던 아이들은 아무 부담을 안 느껴요. 이제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 그래도 나는 어디까지 해봤으니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공부를 따라가는데 안 했던 학생들이 관련 없는 내용인데도 옆에 저 친구는 했다 그러네 알고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의식 안 하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옆에 다른 친구들을 자꾸 의식하면서 내가 저거 안 한 게 나한테 손해되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 여유 없을 땐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시간이 된다면 하시는 게 아이들이 공부할 때 좀 스트레스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직접적인 도움 되는 거는 요거 일부분들이고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릅니다. 영재고 시험과 다르게 화학 대회는 단순히 지식을 묻는 문제거든요. 그냥 어떤 내용을 아나 모르나 문제 자체도 간단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런 도움이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과거나 영재고 들어가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들어가고 나면 요게 지금 1학년 때 다뤄지는 내용인데 화학 원투가 다 들어가요. 남들은 일반고 가게 되면은 2학년, 3학년 때 진행할 화학 원투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이 1학년 때 다 마치게 되고 그리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더 심화된 내용까지 다룬다. 과거나 영재고를 들어가게 되면
일단 영재고 준비했던 아이들이 합격 발표 나고 나면은 이제 신이 나죠. 아주 신난데 한 일주일 뒤쯤에 이래 요 동네 지나가다가 만나면 애들이 죽으려고 해요. 이제 좋다 말았다. 한 일주일만 좋았다. 이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합격 발표 나고 나면 이제 가서 해야 될 거. 이제 영재고 내신 대비 요런 거 준비하는 거 관련해서 어머니께서 학원 시간표 짜는 시간. 딱 그 기간 동안만 자유다 하고 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다시 오히려 공부할 양이 더 많더라. 왜냐면 여기에서 다루는 게 제목은 화학 원투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고에서 다루는 화학 원투랑은 좀 다릅니다. 이게 일반 화학 수준까지는 조금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화학 쉬운 내용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 입학 전에 일반화학 정도, 쉬운 일반화학 책 정도는 한 번은 마치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화학만 그런 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그다음에 수학은 수학대로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영재고 준비한다고 손 놓고 있었던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합격하고 나면 엄청 힘들어합니다. 하는데 그나마 이제 그거를 그때 닥쳐가지고 화학 원투 범위부터 전체를 다 하는 아이들이랑 화학 대회를 경험했던 아이들이랑 차이가 화학 대회 했던 아이들도 영재고 준비하다가 지금 요맘때죠. 한 5월, 6월 되면은 아, 선생님 저 화학 했던 거 다 까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데 영재고 입시 끝나고 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은 했던 게 금방 기억이 돌아온다. 특히 그냥 개념 수업만 한번 쭉 진행하고 끝난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게 되거든요. 화학 대회는 물리보다 문제 난이도나 이런 건 낮기 때문에 문제 연습량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도 많습니다. 지금 2003년부터 거의 한 20년 넘었죠. 해마다 60문항씩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국내 것만 해도 1200문항인데 미국의 화학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대회 해마다 60문항이고 전국 대회가 해마다 60문항입니다. 요게 우리나라 거랑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번역해서 연습시키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못 따라와서 그렇지 문제 연습을 시켜줄 자료는 한 3, 4천 문제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 풀 수는 없죠. 기출 문제만 풀어도 1200문제 풀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내용들이 다져지는 게 있기 때문에 외울 거 다시 또 외우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학 대회까지 준비했던 아이들은 영재고 붙고 나서 입학 전 과정을 준비할 때 기억이 빨리 돌아오고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 지금 계속 서울경제학교 그 자료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얘네들이 중학교 때 수행평가랑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뺏기게 되는 걸 고등학교 때 가서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과거나 영재고 가면은 이제 연구 활동 같은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쓸 시간까지도 감안하면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해야지가 현실성은 좀 없다라는 거죠. 특히 뭐 일반고가 아니라 과고 영재고 쪽이라면 더더욱 잘하는 아이들끼리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학습 부담을 조금씩 좀 분산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대학 입시에서 나왔던 논술 문제인데 반응열에 대한 걸 계산을 시키는 겁니다. 지문 있고 그림 있고 뭐 자료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반응열과 관련된 걸 계산하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게 화학 대회 문제에서도 똑같은 거 물어봅니다. 다른 점은 문제가 한 줄로 끝나고요. 딱 필요한 정보들만 딱 주고 뭐 계산하세요. 라는 걸로.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필요한 개념들 연습하고 공부하는 거는 화학대회 준비하는 게 적어도 대학 입시까지는 충분히 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화학대회 준비할 때 진행하는 과정이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원투 범위에 해당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단계, 개념 공부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면은 문제 연습을 좀 해보고 개념 복습하고 문제 연습하고 하는 스텝 과정이 있습니다. 스텝 과정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단계고요. 이제 그 전에 화학 원투가 끝났던 학생들, 3월 달에 이제 스텝 과정 시작한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5월쯤에 화학 원투가 끝나서 5월부터 스텝이 시작되는 학생도 있고요. 스텝 과정을 일찍 시작한 학생은 일반이랑 심화 둘 다 하게 되고, 좀 늦게 시작한 학생은 그 5월 달에 시작하면 일반까지만 하고 파이널 과정에 이어지게 되는데, 화학 원투가 각 끝난 학생도 다 포함해서 일단 방학 시즌이 되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파이널 과정이 들어갑니다. 파이널 과정이 들어가서 방학 기간에 파이널 기간의 총 수업 횟수는 11회하고 4회를 지금 갈라놨는데 요거는 뒤에 이제 시간표 보면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회 때 진행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교과과정 범위의 것이 80에서 90%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요 11회 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일반화학 범위의 것들을 할 것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따로 특강으로 빼서 추가로 이제 필요한 학생들 더 듣도록 하는데 요게 아예 안 본 거랑 그거를 공부를 해본 거랑에서는 차이가 좀 나긴 할 겁니다. 교과 과정상 그 단원이 고등 교과 과정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 내용 자체가 특별히 더 어렵다거나 한 그런 단원은 또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내용은 공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문제 기출 문제 몇 개 풀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쉽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일단 교육과정상 안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부분들만 따로 단원을 빼서 진행을 하고요. 일반화학이랑 단원 자체는 겹치는데 조금 더 심화돼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단원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것들은 요 11회 수업에서 다 같이 커버해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고등교과 범위하고 일반화학 범위까지 학생들이 뭐 수업은 요거 듣는 거고요. 이제 숙제는 해야죠.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그다음에 문제 연습을 해봐야 이게 자기가 기억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니까 그 문제 풀어보는 시간 이제 학생들이 숙제해오는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한 60에서 80문항 정도가 매번 숙제로 나간다. 그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도 있고 추가로 나가는 게 그 정도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학생들이 숙제를 할 시간을 쓸 수 있다면 마지막 방학 기간에 파이널 기간에 요거를 다 해서 이제 학생들이 성실히 하기만 하면은 수상은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많이 노력하면 이제 금상, 은상 이렇게 가는 거고 숙제만 착실하게 따라와도 장려까지는 충분히 수상 범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일반을 보고 어떤 학생이 심화를 보느냐? 지난 겨울에는 이게 급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접수 기간이 좀 길었었습니다. 파이널 기간 중까지 접수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도중에 진행을 해서 모의고사 총 4회 중에 2회까지 모의고사 보고 그 점수 가지고 아, 이 학생은 일반 보는 게 낫겠다, 심화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 요번에는 접수가 7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7월 20일에 접수 끝나면 그러면은 이제 파이널 과정 시작하자마자 그냥 접수 마감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는 봐보기 전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안내를 드릴 거냐면 일단 화학 원투까지만 막 끝났거나 이제 그래서 아직 일반화학 범위를 건드리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 화학 원투 막 끝난 거 요거 복습도 지금 버겁다. 인 경우는 일반을 보시고 뭐 겨울에 다시 심화를 한번 도전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를 할 학생들은 일반화학 과정 내용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 학생들. 지난 겨울에 한번 파이널 과정이나 이런 거 겪어봤던 학생들은 일반화학 범위까지 필요한 내용들을 배웠었으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은 심화를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지금 시간표는 그 프린트 안내 그 따로 프린트된 부분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크게 이제 두 반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반 난이 레벨이나 이런 게 다른 건 아니고 수강 요일만 지금 갈라놓은 겁니다. 수강 요일만 갈라놨고 요게 지금 밑에 게 그 4회 추가 수업 되는 거, 특강으로 붙는 거에 대한 시간표고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1회차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2회차 다시 그다음 주에 진행되고 학생들 방학이 대부분 요날 21일 아니면 22일 날 방학이더라고요. 방학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아침 수업으로 주중에는 아침 수업이 추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개학이 8월 14일, 14일이 몇 명이 그 일부 학교가 있고 대부분 8월 18일이 많던데 이 개학하기 전까지는 아침 수업이 있고 개학하고 나면 마지막 주는 이제 개학했으니까 저녁 수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이제 일반화 범위의 거 따로 추가로 이제 특강을 개설을 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23일 날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나는 시간표가 화, 토, 수,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시간표 다른 과목도 이렇게 짜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수요일이 괜찮은데 그럼 어떡하나요? 둘 중에 아무 반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제 같은 회차 때는 같은 선생님이 동일한 범위의 거 같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 옮겨서 오시면 됩니다. 그 시간표는 이거 또는 이거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요일은 이제 같은 회차 때 수업은 같은 게 진행된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표는 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8월 달 들어가서부터 모의고사를 볼 건데 이게 파이널 기간 중에 그 11회 수업 되는 거에서는 단원별로 다시 아이들 이제 다시 정리하고 문제들 왕창 연습을 시킬 건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내용이 좀 정리가 되고 나야 모의고사 보는 게 의미가 있어서 8월 달에 2주 동안 4회 시험을 몰아서 보게 될 거고요. 이게 모의고사가 물리랑 다르게 화학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제 시험이 오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학원 와서 볼 수 있으면 학원 와서 보고요. 어, 그 시간이 다른 학원이랑 겹쳐가지고 학원 와서 모의고사 못 본다. 그런 경우는 그 어머니가 이제 학생 통해서건 아니면 어머니께서 직접 얘기를 하시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머니랑 어머니 메일이라든지 카톡으로 시험지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력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제한 시간이 2시간이니까 어머니가 시간 재주고 학생들이 그 시험지로 실제 오프라인으로 봐야 되니까 그 분위기 맞춰 집에서 시험 보고 답 체크한 것만 사진 찍어서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성적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성적 처리해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뭐 성적표는 요 폼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단원별로 지금 몇 점 이제 문항이 몇 문제 났으니까 배점이 몇 점 돼 있었는데 몇 점 받았고 이 학생은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데 전체 같이 시험 봤던 학생들의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같이 제공을 할 거고 뭐 정오표라든지 정답률 그다음에 어떤 답을 학생들이 많이 썼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수업 영상은 다 영상 사이트에 다 올라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질문을 할 거리가 있다. 수업 시간에 다 질문을 받기에는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때 외에 추가로 이제 질문 받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수업 들어가는 게 저랑 조지음 선생님이랑 두 명이 이제 같이 페어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지음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번호를 학생들한테 다 알려주거든요. 질문할 거 있으면 밤이건 낮이건 편한 대로 질문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학생들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시, 2시 돼서도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질문할 때 이거 뭐 예의 차려서 인사말하고 필요 없다. 문제만 사진 찍어 보내라. 그러면은 7월 달 내도록 8월 첫째 주, 둘째 주 조용하다가 마지막 주쯤 되면은 갑자기 사진이 한 묶음으로 한 열 몇 개 사진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풀이를 다 이면 이제 백지에 다 써서 다시 그거 다 찍은 다음에 학생한테 풀이를 사진을 보내주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며칠 뒤에 또 열 몇 개 또 날아오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되게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라서 결과가 좀 좋게 나오고 일찍부터 그래주면은 좀 좋겠는데 마지막 한 일주일 열을 남겨놓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이게 국룰이죠.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클리닉 또는 이제 개별 연락을 받아가면서 질문을 받아주고요. 마지막 날 이제 요 날은 비워놓고 있으니까 저 때 학생들이 질문할 거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